사실 지금이요. 총선이 82일. 아유, 벌써 82일입니까? 100일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2일이군요. 그러면 진짜 바투게 이제 총선 시계가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요 이미 심판할 결심을 끝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예방주사를 놨거든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우리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 바꿔 똑바로 해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종합을 해볼 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이번 총선도 자동으로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야권이 심판할 결심은 했는데 당신들을 찍어야 할 만한 어떤 이유, 명분 이런 걸 국민들께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권이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네. 야권의 담대한 특히 개혁 과제 중심의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불과 한 석 달 상간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때 0.7% 포인트 차이에 아주 근소한 격차가 났는데 지방 선거에서는 야권이 정말 처참하게 네.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어서 진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고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투표장에 나갔던 그 국민들이 네. 정치에 기대를 버리고 실망해서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그 0.7%라는 격차가 훨씬 더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에 다시 기대를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네. 그런 어떤 방향과 명분 그리고 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이번 선거에서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어떤 교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대안 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자임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개혁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중심은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네. 민주진보 진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민주진보 진영이 네. 제대로 된 개혁 과제로 견인될 수 네. 있도록 좀 그렇게 묶어내고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네. 늘 야권이 승리할 때를 돌이켜보면 네. 담대한 연합이 가능할 때 네. 야권은 늘 승리해왔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소위 말씀하시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이제 파생 질문이 좀 생겨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민주당부터 어디까지가 연합의 대상입니까? 네, 일단 이제 연합의 대상, 제가 이번에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민주당과 네. 정의당, 진보당,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뭔가 역할을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 세력들을 다 아울러서 제안을 드리는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고, 예. 제가 지난 3년 6개월, 한 4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약자들 곁에서 그리고 뭐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네. 고장난 부품 한두 개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네. 그런 의정활동의 과제들을 나름대로 대안으로서 제시해 왔습니다. 뭐 그게 횡재세이기도 하고 탄소세이기도 하고 국토보유세이기도 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이기도 하고 생활동반자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21대 국회에서 미처 다 완수하지 못했던 이런 개혁 과제들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네. 민주진보 진영이 여기에 동의해왔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법안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하는 순간에 좀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주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갑자기 뭔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무엇을 못했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께 책임 있게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21대 국회 활동의 연속성 위에서 개혁 과제들도 추진되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함께 해내지 못했던 거, 뭐 횡재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뭐 생명안전기본법, 뭐 평등법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하나하나 약속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네. 여기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정책 논의에 꾸준히 뭐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해 왔던 이준석 신당이라거나 네. 아니면 그 이준석 신당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3지대를 자임하는 네. 여러 정치 세력들은 네. 같이 하기가 좀 어렵겠죠. 정의당이나 진보당과 접촉은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이야기와 의사들을 좀 확인하고 있고요. 참여하겠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제가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비례연합정당을 구체적으로 제안 드린 다음에 네. 기류가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 이전에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예. 가지고 이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예. 연동형을 가야 한다, 뭐 병립형을 가야 한다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네. 이제는 연동형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야권이 선택할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좀 더 진전된 고민들을 각 정당들과 정치 세력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고 네. 정의당에서도 무조건 우리는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없다. 민주당이랑 같이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네. 참여 가능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네. 민주당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이 방안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고 네. 뭐 진보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대응의 야권의 어떤 공동의 네. 대응이라는 것이 예. 좀 기류가 월요일 기자회견 이후에 좀 확연히 변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진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의당의 김준우 비대위원장하고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던데. 연락은 네.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제가 뭐 김준우 비대위원장이랑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사를 좀 확인하고 있고요. 저는 그럼 연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의당까지 포함한. 저는 당연히 그것을 제안드린 것이고, 네. 근데 늘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이번에 비례연합정당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했을 때도 사실은 한 번도 뭐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저의 제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떤 공식적 답변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네. 우리가 정말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을 조금 더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네.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 뭐 이렇게 포괄하는 거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자 친문정당을 하려는 것이지 이 자리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의 자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합니다. 그게 왜 위성정당인지를 저는 좀 되묻고 싶고요. 민주당이 만들고 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으로 흡수합당 시켜버리면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죠.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예. 현실적으로 야권이 승리하는 예. 방법이면서도 예. 우리가 위성정당이 아닌 방식으로 예. 새로운 연대연합의 정치에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예. 방법이 뭐냐에 있어서 예.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정의당도 연합정당이라는 것을 추진해 오지 네, 않았습니까? 녹색당하고 정의당만 합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정치를 예. 다른 정당들이 하면 연합정치인데 민주당이 하면 위성정당이다? 저는 이 논리는 조금 빈약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주도하는 것이고 이 정당의 운명은 그러니까 합치는 모든 정당들이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개혁연합신당과 같은 어떤 작은 정당들과 네. 그리고 시민사회가 예. 동등하게 참여하고 예. 그리고 저는 핵심은 시민사회, 예. 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예. 합당 없는 선거연합.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당 없는 선거연합. 네, 선거가 끝나고 흩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흡수합당되지 않는 것. 예. 저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일단 뭉쳤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흩어지는 방식의. 네, 다 같이 흩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 21대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시민당이 예. 선거 끝나고 민주당으로 흡수합당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것이 저는 위성정당 논란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의석수를 민주당이 다 흡수했고 네. 득표와 관련된 것들도 다 흡수해 갔죠. 네. 그래서 이 선거연합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의 핵심은 합당 없는 선거연합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이 기반으로 네.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 없는 선거연합으로 제3의 선거연합을 하자.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원내교섭단체를 네, 구성하자. 지금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꼭 하나의 당이 아니어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20대 국회에서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 맞아요. 그랬어요. 정의당이랑 네. 민주평화당이 같이 교섭단체를 했었어요. 구성했던 것처럼 예. 선거연합의 결과 의석수 나눠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공동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아하. 22대 국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네. 22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 네. 어떤 개혁과제를 추진할지를 예. 이 교섭단체가 선거 끝난 이후에도 책임 있게 함께 정치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저는 근데 그래서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그 민주당이 들어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일 것 같고요. 근데 네. 물론 민주당 소속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 이게 선거 그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후보들은 네.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만 민주당으로 아니 돌아가는 교섭단체 것이 구성을 아니라 하려면 의원 수가 합쳐져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민주당 의원들을 빼고 제외하고도 저는 나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예.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바로 이것은 꼼수 위성정당이다라고 예. 비판을 했고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일제히 예. 이것은 위성정당이다라는 예. 비판을 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비례연합정당이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민주당 안에서도 이것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추면 안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성정당에 대한 공포론을 사실 21대 총선 이후에 그 공포론을 많은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들, 언론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네. 일상적으로 연합 정치가 그럼요.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공동의 비례 명부를 작성하고요. 네. 뭐 가설 정당 같은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선거를 대응하는 일들, 연정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위성 정당에 대한 공포론이 너무 크게 조장되다 보니 연합 정치는 무조건 위성 정당이다라는 좀 잘못된 인식이 네. 여의도 안에서도 퍼져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원칙 그리고 분명한 개념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리고 언론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다 힘이 좀 미력한 작은 소수 정당들이니까 일단 힘을 합쳐서 선거연대를 통해서 느슨한 연대 차원에서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각 당으로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원내에 들어간 다음에는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노선과 정책과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을 따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이미 21대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합의해 왔다. 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야권이 함께 통과시켰던 건 아닙니까? 네. 간호법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도 야권이 함께 대응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었던 법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이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비례연합정당 혹은 선거연합, 뭐 야권의 담대한 연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처럼 사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것도 더 많다. 10개, 20개, 20개, 100개까지도 찾을 수 있겠죠. 네.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담대한 연합을 해야 할 이유를 네.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소수 정당들의 의석을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연합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러 대내외 여론조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기본소득당에게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기본소득당의 선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도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고 네.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을 뭐 보수정당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성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과 낙인을 뒤집어 쓰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네. 지금 이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과 심판이라는 전선으로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22대 국회가 네.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늪 같은 제3지대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더 국민의 곁으로 더 개혁과제로 견인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구성해내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점을 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큰 반윤 전선이 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도 어제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이재명 대표가 더 큰 리더십을 발현해서 국민의 60% 이상이 그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전선을 좀 크게 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연대연합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민주진보까지냐 아니면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또 틀린데 어디죠? 원칙과 상식 원칙과 신당. 상식, 네. 여기까지 좀 넓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확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축소해야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총선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에 없던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힘있게 추진할 것인가를 먼저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고 네. 여기에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왔던 어떤 공동의 동의 지반이라는 것이 네, 이미 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인식과 동의의 지반을 갖고 있지 않은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수정당의 대체를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이준석 신당은 이런 면에서 개혁과제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기 어렵겠죠. 네. 그런 면에서 뭐 민주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가 아니라 예. 이 개혁과제들에 합의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이준석 신당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 제3지대 뭐 이낙연 신당 뭐 등등. 원칙과 상식 뭐 새로운 선택 등등등도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좀 함께하기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원식 의원이요. 비례연합정당은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전제가 돼야 되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후순위 뒷번호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 후보들을 상순위에 배치하면 위성정당 논란은 불식될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주장은 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비례 사실 순번 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비례 순번이나 뭐 네. 혹은 그 후보자를 어떻게 공천할 거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약간의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을 네. 이동관 작가 같은 경우는 그랬다가 조정훈 의원처럼 그렇게 훅 또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조정훈 의원 공천을 네.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시민당이라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정당에서
통해서 이제 공천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고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영 작가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공천 과정들 그리고 후보 심사 과정들을 담보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네. 후보 심사 그리고 뭐 비례의 순번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뭐 정치적 그리고 네. 뭐 정당들 간에 그리고 국민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 선거인단 같은 걸 구성해서 이 선거인단들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각 정당들 간의 어떤 정치적 협상도 가능할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네. 저도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열어놓고 논의하자라기보다는 제안 드리려고 다음 주나 이후에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만 네.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만 2월 중에 후보 심사도 하고 뭐 후보 공천도 하고 네. 그러면 3월부터 선거운동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연합을 하려면 정치협상이 기본인데요. 그 정치협상을 통해서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알리는 것보다는 내밀하게 어떤 정치협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대연합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정치협상의 테이블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안서가 가 있나요? 자, 일단은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를 네, 당무 복귀를 하셨고 네. 각 정당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논의에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들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이번 주 안에 어떤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각 정당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저희도 계속해서 네. 듣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시민사회에서도 저희의 어떤 문제의식과 제안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좀 시민사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좀 확인하고 있고 예. 아마 다음 주쯤이면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야권의 연합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예. 것들을 제안하고 예, 예. 하는 그러면 그 각 정당들 간의 어떤 정치적 협상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좀 더 역할을 하면서 네. 이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 당리당략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함께하는 예. 연합으로서의 과정으로 네. 좀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적으로 사회민주당은 정의당에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정의당에서 나온 분들이 당을 만든데 그분들이 정의당하고 또 합쳐서 연대연합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예. 사실 이제 지난 12월 2일부터 한 40여일 정도 전국 22곳을 다니면서 네.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당 선거도 중요하고 네. 용해인이 꼭 재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예. 또 동시에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을 드린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하게 또 상반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누구랑은 같이 해라. 누구랑은 같이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당이랑 같이 해라. 어느 정당은 같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의견이 있죠. 네, 그런 상반되는 모든 의견들을 제가 자의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라고 없다. 벽을 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가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고 이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연대연합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네. 각 정당들 간의 어떤 구연 네. 혹은 뭐 구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다 고려하다 보면 네. 사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과거의 사연들 네. 혹은 뭐 개인적 감정, 각 정당들 간의 감정들보다는 지금 총선에서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뭐 정의당도 사회민주당도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좀 통 크게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원님. 통 크게 결단해서 지금 해야 되는, 정치가 해야 되는 핵심 의제가 뭔지 그 의제를 중심으로 뭉쳐서 선거를 좀 잘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